치는데도 막 잘한다 내 아들, 내 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적당맘, 재능맘이라는 그 일종의 원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 자연스럽게 받아보겠습니다. 적당함은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능맘이라는 거는 결국 그건데요. 우리가 재능이란 말이 영어로는 메리트거든요. 요즘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란 말 많이들 씁니다만, 메리토크라시, 능력이 통치하는 사회, 이제는 뭐 삼성맨, LG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MBC 소속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재석인 게 중요한 거죠. 맞는지 모르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메리트가 통치하는 사회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메리토크라시가 아주 묘하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사 통치 사회를, 그러니까 공동체를 되게 접목하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게 3세대를 해체하지 않고서 넘어가는 지금 현재 메리토크라시 또 너무 치열하게 요것만 메리트라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갈 것인가라는 양자택일 속에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그 재능맘이라고 하는 이 재능은 꼭 자본주의적으로 환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저건 재능이야. 그런 재능을 발견해 주시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다들 재능맘이 되자고, 내 아이가 가진 재능을 잘 이렇게 북돋고 성장시키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걸 어떻게들 많이 받아들이시냐면, 그걸 선택해서 그걸로 성공하기. 왜냐면 우리의 제도적인 감정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는 성공하기.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이거를 성공의 지표라고 안 해도, 즉 9가지 똑똑함 중에서 2개만 똑똑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나머지 7개를 똑똑하다고 해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고 길러주고 응원해주자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돌아오는 가장 이제 실천적 공격이 그래서 뭐 해먹고 살아요. 만약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 너에게는 화평케 하는 재능이 있구나. 어딜 가나 애들끼리 싸우다가 너만 가면 모두가 다 화평해지는구나. 이렇게 아무리 칭찬을 해주고 길러도, 근데 걔가 맨날 하하 이러면 어디든 가든지 화평케 해주겠지만 그럼 걔는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이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생존 공동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음모설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만, 저는 코로나 있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학을 공부하면 보이는 건데요. 친구들한테 한 15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얘들아, 4차 산업혁명이 왔거든. 그러면 이제 단순한 지식으로는 못 살아남아. 왜? AI가 다 할 거거든. 걔들은 너무 좋아. 안 먹여도 되고 노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AI가 훨씬 나아. 그럼 지금 인류의 80%는 이건 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없는 게 나아. 제가 그럼 이 80%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서서히 없앨 것이냐? 한 번에 없앨 것이냐? 너희 같으면 어떡할래? 그럼 이제 그 친구들에도 관계지수가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막 눈이 슬퍼지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잔인하게, 어느 쪽을 선택할래? 빨리 없어질래? 천천히 없어질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미 국제적인 시민들의 정신적 의식은 전쟁으로 없애자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전쟁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빨리 없애기에 전쟁이 아니라면 뭐가 남았을까? 바이러스다. 막 제가 바이러스 전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 애들 대박 교수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건 제가 대박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위에서요. 제가 아까 주체성, 관계성, 찬조성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성의 부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대뇌 피질만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 중에 가장 효과적인 상상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탓은 아니야. 바이러스가 그랬어. 라고 얘기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저는 진짜로 뭐 이게 뭐 누구의 뭐 이런 음모서 이런 것처럼 지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우 활용하기엔 좋은 방식으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재능맘 혹은 재능 부모가 된다는 이 앞에 재능이 그게 반드시 지금 있는 금선 안에서의 재능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어린이, 우리도 지금 나이가 우리도 많지만 아니고 여러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도 결국은 지금 부모 세대이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재능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내 아이의 저 재능이 자본화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 저 아이가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행복하게 함께 공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저는 가족 단위로 필요한 거는 그런 예전의 금선, 아빠는 돈 많이 벌어와야 되고 엄마는 뭐 블라블라 하는 그런 금선을 저희가 재편하는 작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또 강의를 하고 있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 남편에게 있었어요. 이거 혹시 녹화하셔도 이 안에서만 보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막 유튜브로 막 돌면 남편 상처 입을까봐 그러고요. 전 남편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남편은 2세대를 살면서, 그러니까 2세대를 살면서 하필 3세대 엄마를 만났어요. 되게 선진적 엄마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 부흥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 영역에 똑똑함이 있었어요. 다른 건 엉망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야심차게 이 아이의 계획을 막 세워줬죠. 뭐 학부 때는 뭘 전공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가서 뭘 하고 근데 하필 인생 경로를 MIT, PhD까지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럼 다 될 줄 아시는 거죠. 거기까지가 끝이잖아요. 교육의 끝이잖아요. 솔직히 국제도 기계공학으로 미국의 MIT에서 PhD를 받았다. 그런 건 교육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가지고 매뉴얼대로 내 아이를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미안해요. 어쨌든 막 정말 금치라고 안 넘어가려고 쉬라고 막 이러면서 잠도 안 자고 코피 쏟고 막 비실비실하면 막 소 먹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 남편을 우연히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끝판왕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저희 그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잘못한 게 아닌 게 몰랐던 거죠. 우리 남편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MIT, PhD가 사실은 시작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창조적으로 펼쳐나갔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만 했기 때문에 엄마 다 됐어. 그거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부메랑 키즈가 된 거예요. 이 부메랑 키즈들 지금 되게 많거든요. 뭔가 엄마가 자 마음껏 너의 꿈을 펼치려면 휙 던졌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돌아와요. 그럼 일로 던져봤는데도 돌아와요. 왜냐면 엄마가 항상 디렉션을 줬으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려고 25년째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이래서 아파진 거예요, 제가. 예. 근데 25년째 노력하면서도 그를 버리는 쉬운 선택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 생존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살고자 하는 비전을 저는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만약에 제가 확 버려버리면 전 되게 3세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3세대적으로도 경쟁력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재화 가치가 없는 어떤 존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다 쏟느니 떼고 가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 머리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 부분 사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게 있었죠. 견적 나오면 바로 티자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저희 남편 신앙심 진짜 좋거든요. 저 아이에게 재능이 왜 없겠니? 하나님 자꾸 주시는 거죠. 좀 하나님의 눈으로 저 아이를 좀 봐라. 저 아이가 가진 재능을 네가 발견하고 길러줘라. 그리고 그게 자본화가 안 되더라도 참아라. 그러니까 말하자. 네가 벌면 되잖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제가 꼭 그래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도 계속 주시는 마음 때문에 제가 금과 선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희는 지금 25년 차쯤 되니까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 남편, 아들 이렇게 다섯이서 살거든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재편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 5명이 이제 막 스트럭을 하면서 기도도 막 대빵하면서 막 예, 저희 이제 가족기도 맨날 주일날 이제 9시에 하는데 여기 내려오느라고 좀 일찍 가야 돼서 9시나 기도 못해 이제 막 줌으로 들어오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우린 기도 아니면 흩어져 막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공동체에서는 뭐 저희 남편의 재능은 지금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재능을 제가 재화가치는 없지만 재능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말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기특한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은 그 화평케 하는 재능, 아까 얘기한 우리 아이의 화평케 하는 재능이 단독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단독으로 못 먹고 살죠. 계속 화평케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생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으로 바라봐 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살아요. 그걸 그러니까 곁다리로 사는 게 아니라 먹여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재능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였고 갑자기 왜 그 영성학자였던 되게 유명한 분이 지금 이름이 막 생각이 되게 헨리 나우엔 그분이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2세대에서 시작해서 막 3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를 막 닥달해요. 지금 3세대 교수들은 지금 딱 과로사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업적물을 내느라고.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딱 그만두시고 대한공동체, 선교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지체장애자와 같이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담이라는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 아담의 재능이라고 하면 아담이 가진 선물,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 그 선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거는 불쌍한 지체장애자를 내가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담이 가진 재능 때문에 내가 건설된 거죠.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이제 그분이 가지시면서 쓴 책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생존 공동체의 멤버가 되게 하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하다보면 막 그 방법론에 대한 것들, 방향성 뭐 이런 것들, 트라이앤 에러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하도록 하고요. 그냥 구체적인 사례에서 질문 받을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뭐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들으실 때 굉장히 확 열려 있으시네요. 네, 보니까 왜냐면 들으실 때 반응은 완전 거의 진짜 만렙이세요. 아니 어디는 벌써 제가 사실 남의 교회 홍보가 안 되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지지난주였구나. 지지난주에 거기도 1부, 2부가 있었는데 거긴 대신에 지금처럼 한 달 차이가 아니라 한 주 차이씩 1부, 2부였는데 1부하고 후회했어요. 내가 특강을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특강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모르잖아요, 서로.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에센스만 전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하려고 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줌이 된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좀 낫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것도 교사 교육, 거기 이제 부모 교육이 아니라 교사 교육이었어요. 근데 1시간 반을 제 강의를 듣고 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1시간 반 동안은 왜냐면 줌이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낀 거죠. 제가 이게 들어가고 있는지 튕겨나가고 있는지 통 모르고 1시간까지 열강을 하고서 그것도 막 방 안에서 줌이라서 막 밖에서 얘야 점심 뭐 이러는데도 잠깐만요 이러면서 제가 열강을 하고서 질의응답을 봤는데 첫 질문을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교수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보고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건 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막 성격 구조를 근데 그거는 이건 아니었고 다른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성격 구조를 막 마음대로 임의로 인용해 가시면서 저를 막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분 장로님 저 교정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떤 식의 주장을 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미 유튜브도 많이 돌고 있고 제가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목사님도 대충 아시고 초청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지금 교정 당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가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면 다음 주까지 저보고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식으로 하셔서 제가 우와 이거 뭐지? 막 싶어서 제 감정으로는 저 다음 주 안 하겠어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뭐예요 그렇게 돼서 제 말은 그런 데도 있어요. 거기도 만렙을 찍으신 분인데 말하자면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거죠. 내 답이 정답인 내 답과 틀린 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가 교화시키겠어 이런 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겪어봤는데 여기는 그거의 끝쪽에 와 계신 것 같아요. 눈빛 거의 제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막 근데 질문하라 그러면 에이 젊은 사람들 질문해야 되는데 제 고민이 교수님 고민과 거의 비슷하게 많습니다. 90% 이상 다 공감하고 얘기했고요. 저는 이제 3세대, 4세대를 나누는 자체가 또 하나의 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제일 고민은 지금 현재 저희 고민은 제 아들 문제이고 제 문제이기도 하는데 제일 고민은 신앙과 세상의 공존이에요. 공존. 방금 말씀드린 잘못하면 안 되는 잘못하면 안 됐을 때 이제 4차 저희 아들도 이제 애를 그래 키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전 학교 몇 번 불러갔습니다. 애를 왜 이러냐. 애가 초등학교 때도 딱 자기 손 들었는데 진화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셨다고 나오면서 발로 하고 차고 나와가지고 이 미친 거 아니냐 애가 이래갖고 부모가 불려가고 학교에 지는 이제 백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지는 이거 하고 공부를 안 한다. 할 필요 없다. 고등학교 때 백지를 냈는데 선생님이 니 반항하냐 이래가지고 불려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적 고민은 교회 교육이 이제 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 뇌가 있잖아요. 뇌도 이제 좌뇌 시대가 우뇌 시대에 왔다가 교수 강의가 또 이걸 상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좌뇌가 하는 일을 막 딸이 개편하는 거 3세대들이 이 머리고 우뇌는 좀 이제 4세대들이 머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를 가고 이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개를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내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화하라고 해놨는데 누구는 3세대가 먼저, 누구는 좌뇌가 먼저 발전하고 누구는 우뇌가 먼저 발전하지만 결국 우리가 두 개 공존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뇌가 너무 지나치 발달된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잘 발명한 20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이혼당하고 쫓겨났죠. 못 참아주고 집에서 계속 운동을 돈 안 벌고 그냥 갖다 돈 갖고 하니까 또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배짱, 외톨이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돈 빌달라고 돈 빌주면은 또 발명한다고 다 날라리고 제 2차를 못하고 자기는 이제 발명하는 거니 이것만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세상 못 받고 있는 제 주위에 아무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좀
신앙 교회에서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유대인은 그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데 그런 식으로 세상하고 이거 조화가 진짜 중요하지 않나. 3세대, 4세대도 3세대도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 제가 이제 뭐 집을 판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가면 큰 건물이 있으면 그런 거 사라. 애국 참 좋아 보이네. 이거 사자. 이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금융이라든가 뭐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이 그 선이 다 있는데 그 선을 생각이 싫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고 일은 내가 벌릴 테니 내가 그 사람들 그 이야기 하는데 일은 내가 벌릴 테니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걸 쓰고 해갖고 이런 걸 못 썼습니다. 교회 현금 얼마 못 썼습니다. 이래갖고 일을 벌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걸 비싸 만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벌릴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다 망했죠. 그 사람 다 망해서 저도 뭐 그런 부분은 망했고 그런 거를 이제 아까 마지막에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교회적인 신앙과 세상과의 공존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따지자면은 3세대, 4세대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세상이는 절대식 마지막에 세상의 재능과 하나님 인정의 재능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구도가 나오고 이해하기 쉬운데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오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 목사님 교실 때도 처음에 기억하시려고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교회 목사님 말씀도 세상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한편 공감하면서도 이제 4세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예전에 3세대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가르치면 해야 되지 않나. 그전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밸런스, 워라벨 하듯이 이제 신앙과 세상과의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어머니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사시고 경험하신 분의 어떤 현실적인 대답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한마디 키워드가 적당맘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3세대하고 4세대를 나눈 거는 3세대는 이제 치워버려 이제 4세대만 합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유형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엄마들 중에서 본인이 2세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엄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제도적 감정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세대, 4세대 얘기를 한 거고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3세대적인 삶의 방식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첨예하게 왜냐하면 아주 뾰족하게 그 3세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어지면요 그 제도는 더 이상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거는 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이 가고 있는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제도 변화는요 겹쳐요. 이게 그냥 이제 3세대 끝, 4세대 시작 이게 아니라 이렇게 늘 겹치면서 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분제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요즘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데려오면 할머니가 성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외우시는 천한 집 애랑 놀지 말래요. 그럼 전 어렸을 때부터 멘붕 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인가 막. 근데 이제 그게 겹치는 거죠. 신분제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 당시에 사고방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3세대에서 높이 평가하는 재능들도 4세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재능입니다. 다만 그것만 재능이라고 보지 않는 방식의 삶의 방식과 눈을 4세대적인 눈이라고 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세상 사람들이 F만 있으면 살겠어요? MBTI를 치면 T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INTJ라는 얘기 저는 3세대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만약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지 않고 저희 남편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런 인식론적인 깨달음을 못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서 되게 이 금과 선에 잘 맞게 들이다 다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마 뒤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쯧쯧쯧 막 이랬을 수도 있었을 만큼
지금 3세대 금에는 저는 굉장히 잘 맞아요. 외롭도 안 타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점점 더 얘기하면 제가 변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이 3세대, 왜냐면 3세대 인간은 외로운 인간이거든요. 이 3세대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결과물을 내고 업적물을 내기 위해서 혼자 있어야 돼요. 관계하는 순간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서적이고 누군가 관계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 이 3세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3세대에 맞는 인간인데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그 계기가 반대편에 있는 아들을 키우고 예, 사실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그 MBTI 유형이 예, 똑같은 남편을 겪고 그리고 굉장히 세대 체험이 다른 시부모님과 함께 예, 막 죽이 되고 밥이 되고 막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일종의 제가 제 성향에서 못 견디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다른 성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누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공동체에 만나서 망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했다.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돌이켜서 저는 이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되게 넓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고 살던 것이 전 그게 칭찬 뭐든지 그거지 뭐 최초, 최고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제가 나온 학교의 그 모토가 이니시에이티브 이화였어요. 뭐든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의 뭐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최고의 뭐 이런 거.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살아서 그거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창피한 건 아니니까 저희 남편 쪽 집안의 유전자적으로 아스퍼거 신드롬 신경외과시라고 하니까 근데 아스퍼거 신드롬이 되게 쭉 남자 쪽으로 쭉 발현이 되는 집이라는 거를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냥 결혼 전에는 남편이 독특한 개성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왔더니 막 대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겁먹고 놀라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걔도 관찰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더 오히려 초반 7년을 거의 미친 여자처럼 이제 아이한테만 집중했던 이제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저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이제 교회와 세상의 방식의 공존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오히려 선교적일 수 있는 상황이 뭔가 지금 세상이요 3세대적으로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선교 공동체일 수 있는 게 우리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들은 심지어 막 교리를 몰라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뛰어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부자들은 엄청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고 있을 때에 하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되게 소수의 무리들이 사는데 물론 그렇게 살자는 거 겁먹지 마세요. 사는데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모여서 사는데 그걸 쓰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 나눠 쓰고 있대요. 나는 내가 만약에 무산자면은 나는 그냥 들어만 가도 되는 거래요. 들어만 가도 애찬식이라고 하루에 한 끼는 배부르게 잘 먹어요. 솔직히 우리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또 강의가 되네요. 그냥 떠들게요. 근데 제가 물론 되게 애를 썼습니다만 스트레스 만빵이에요. 그 5시에서 살려면. 그래서 제가 막 제 뇌에게 계속 그 트레이닝을 시켰지. 너는 괜찮아. 넌 잘 살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했는데도 한 3년 후에 뇌가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난 죽을 것 같아. 그랬는지 면역교란이 와가지고요. 모든 외부 반응을 다 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몸이. 그래서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진짜 물 되고요. 뭐 이런
유기농 무 되고요. 뭐 양배추 되고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돼요. 지금 되는 게. 매뉴팩처리 된 건 제가 죄송해요. 여기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못 먹고 있는 건 입이 고급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정도로 없느냐면요. 얼굴이 부풀면서 휴대폰이 안면 인식을 못할 정도로 부풀고 난 다음에는 진물이 막 나고요. 그 다음에 쪼그라든 얼굴은 정말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가끔 유용할 때 써먹어요. 막 너무 강권하실 때. 섭섭해하실 때. 저 이렇게 돼요. 그거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강권을. 저 외식 못 해본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못 먹으니까 바깥 음식을. 근데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될 정도로 힘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서도 이게 버티면서 깨달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 5명 중에 제가 제일 세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교회란 곳은요 강자가 더 많이 책임지는 곳이거든요. 기꺼이. 그러니까 전 이 얘기가 엄마가 책임지세요, 엄마가 희생하세요 이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생존하려면요 그 뛰어들어온 돈 하나도 없는 가난한 과부 고아들이 뛰어들어오면은 고아하고 과부들만 뛰어들어오면 못 살죠. 거기 어떻게 살아요? 거기 더 이상 생존 공동체가 아니죠. 같이 모여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거기 누구도 뛰어들어왔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 부자들도 그 말씀에 고무되어서 뛰어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도 있고 등등 재능을 기꺼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하루에 한 끼를 기쁘게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체험했어요. 하루에 사람이 하루 한 끼 먹으면 살고요. 무하고 양배추만 먹어도 살더라고요. 예, 제가 되게 이게 사람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제가 요즘에 많은 걸 체험 중인데 다들 그래도 어떻게 대접하고 싶어서 드실 수 있는 게 뭔가 자꾸 지병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5개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인간은요 먹거리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정말 체험했어요. 먹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제도와 진짜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봐요. 예, 제가 저 비록 쫑쫑되긴 했지만 이번에 붙인 사진 보니까 한참 잘 먹어서 통통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있구나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어디 가면은 또 제가 40대 초반에 되게 날씬하고 예뻤을 때 사진이 또 붙어있어요. 그럼 어떡하나 이러고 사진을 들어가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는 진짜 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혹시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너무 연로하시니까 만약에 가시고 남편이 계속 쭉 저런데 나도 만약에 돈을 못 벌게 되면 우리 어떻게 살지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땅에서 물을 싣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 더 걱정이 많거든요. 왜냐면 엄마만 믿었는데 돈은 엄마가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좀 믿어보자 싶었는데 이제 엄마가 자꾸 3년째 계속 아프니까 군대 가서 아들이 막 심란한 거죠. 어떡하지? 내가 나오자마자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엄마 내가 학업을 끝까지 하지 말고 직업전선에 생활전선에 좀 뛰어들면 어떨까요? 엄마가 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내가 볼 때 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지식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도 좀 넓혀라. 등등등. 예, 근데 너무 많이 떠들고 있나 봐요. 시계를 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다음 주에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팁으로 가면 또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야 하는 목표는 생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존 공동체는 n분의 1씩 내놓으란 말이야. 우린 n빵이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요즘 애들 3세대 애들은 간식 먹으러 가서도 돈 없는 애는 그냥 앞에 앉아있잖아요. 같이 안 나눠 먹어요. 그런데도 거기 앉아있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죠. 이게 3세대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4세대적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 다 모여. 그리고 내놓고 싶은 사람 내놓고 싶은 만큼 내놔. 그리고 다 같이 함께 먹자. 이게 되는 공동체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요.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처음 초기 공동체부터 꿈꿨던
자발적인 소유 나눔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험해보고 실천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교회가 앞으로 유의미하게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냥 3세대적 공룡이 되어서 사라질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 내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유튜브도 보시고 또 의논도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 다음번에는 함께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괜찮겠죠? 예, 감사합니다.